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역시 저는 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아내랑 저랑 9살 차이 나요. 제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강주에서 초중고를 보냈는데요.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 친척분들이 다 강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강주에서 제가 초중고를 보냈는데 제가 고3 때 정교조가 그때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처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학력고사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것만 목표로 하다가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전까지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정교조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좀 트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이제 정교조 했던 친구 저희 강주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정교조 했으니까 이제 공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수하다가 재수하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신신당부한 게 데모하지 말라고. 선배들한테 이끌려가지고 데모를 하게 되면 절대로 앞에 서지 마라. 앞에 서면 네가 책임자인 줄 알고 잡아간다. 뒤에도 서지 마라. 뒤에 서면 배후 세력인 줄 알고 잡아간다. 이러면서 중간에만 있다가 만약에 체류탄 터지면 빨리 뒤로 도망가고 이런 거 잘하라고 어머니가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래서 저 대학 들어갔을 때 사실 데모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 돼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모시는 게 하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강경대라고 같은 대학 동기가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 백골단이라고 있었어요. 사법경찰 체포조가. 백골단이 쇠파이프를 휘둘려가지고 그 대학 1학년생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모님 말씀이 그냥 싹 사라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군부 정권을 무너뜨려 볼까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걸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 시절에 저랑 같이 이제 그 학생회장을 했던 친구가 또 미국에 갔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또 여기 와 있는데, 저 총학생회장 할 때 부총학생회장 했던 성이 어딨냐? 저 뒤에 있네. 예, 제가 밖으로 나돌아가지고 학교 안에서 열심히 했던, 우리 부총학생회장이랑 그 학생회장 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80년 강주 민주화 운동, 우리는 이제 강주 항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공수부대에 의해서 시민군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딱 그 장면만 이제 기억이 남았다가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강주의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95년을 맞이를 했었던 건데 그때 운 좋게도 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대협에서 한총련을 돼가지고 한총련 의장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역사에는 사람이 이제 그 기회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시운이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운이 그때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권이 당시에도 검찰이 문제였어요. 전두환 노태우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겠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서 자그만치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죽이고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살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걸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러면서 교수님들이 앞장서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동맹유업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동맹유업을 하고 여기는 이제 7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이제 나서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냥 평화적으로만 했겠습니까? 딱 봐도 이게 좀 거칠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한국당 강사를 전두환 노태우 체포결사대 딱 구성해가지고 신한국당 강사를 딱 점거를 했어요. 그때 결사대장님, 지금 목사님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근데 전두환, 저희는 들어가시면 한 2년 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딱 구속되니까 바로 3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3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저 임기 끝나기도 전에 나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그때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95년도 그 한총련 의장까지 하고 그 후에 한 수배 생활 4년 하고 감옥 생활을 이제 한 2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 이제 30에 제가 나오니까 뭘 할까 이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격증 좀 따라 감옥 안에 있을 때. 사회 나오면 이제 뭘 해먹을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격증 좀 따라. 그 얘기를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 딱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저기 어디를 갔냐면 영등포구 물레동에 가면 맛집꽃바라고 있어요. 그 맛집꽃바 가가지고 그 용접을 이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리봉 오거리, 지금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취방을 하나 구하고 막 이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아버지 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취방에 오셔가지고 뭐하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근데 너무 걱정하시면서 네가 그걸 왜 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또 그냥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고생도 해봐야 사람이 큰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저보고. 예, 그렇게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민주노동당에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을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방 직후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곧 바뀔 줄 알고 다 일어섰는데 안 바뀌더라. 진짜 힘들다. 너 왜 이렇게 고생길 자초하냐. 민주당도 있지 않냐. 너 호남이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딱 2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그때 못 바꿔서 제가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하라. 저는 이제 어떻든 간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한번 어깨 펴고 사는 세상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2012년 작년까지 제가 10년 안에 꼭 집권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냐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민주노동당을 이제 시작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진보당까지 13년 일을 해오면서 항상 가슴에 담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저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었고, 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 번 고생하면 끝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 세상에 삶이 한 번쯤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역전의 기회도 있고 행복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고생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작은 희망이나마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이 길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그 길로 13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사실은 능력이 부족해서 더 많은 힘이 되어들지 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변치 않고 이 길을 가서 꼭 희망을 만들어서 제 당대 정말로 우리 시대의 서민들이 집권하는 그날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서민들,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사실은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뭐 대학 때 학생운동 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들어서 면역이 되었고, 면역이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빨갱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리고 빨갱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그런 말이 됐는데, 잘 따지고 보면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에 진보당, 이름도 똑같아요.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라고 있었는데, 그 조봉암 당수가 평화통일론을 처음으로 제창을 했어요. 남과 북이 전쟁 직후인데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통일해야 된다. 평화통일론을 처음으로 제창을 했는데, 제창을 하자마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대에 이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3단계 평화통일론을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비교하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3단계 평화통일론을 제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또 빨갱이로 몰렸죠.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저는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진보당 조봉암 당수는 힘이 없어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면서 비록 빨갱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통령이 되셨고, 그 전통을 계승을 해서 우리 진보당은 정상회담을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집권해서 진짜 평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실현할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같이 남북 사이에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이 나니 많이 지금 이러는 판에 사실은 북을 욕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 보고 도발하지 마라, 너희 왜 이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쉬운데 대화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대화라고 요구하면 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대화라고 요구만 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부 빨갱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대화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해왔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진보당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대표님, 이상규 의원님, 김지현 의원님, 여러 가지 모진 고초와 시련이 있었지만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서민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 미국도 대하겠다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해냈습니까? 우리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해냅시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그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그리고 민주노동당 10여 년 해오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 변치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약속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그런 약속이 되기 위해서 항상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것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노원에서 주민들을 만나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지네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노원에서 주민들을 만나니까 아유, 사람은 너무 좋고
야, 뜻도 너무 올바르고 그런데 당선되기가 쉽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잘 맺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우리 노원 주민분들이 좀 불쌍하세요. 왜? 아니 허준영이 당선되면 우리 서민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철수가 당선되면 우리 서민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재산이 1,100억이 넘는데 1,000원, 만원에 끙끙거리는 우리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 새정치에는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구호 밑에는 서민들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노원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노원에서 지금 전국선거가 됐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타운도 백지화 시키고 평화통일도 실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노원 주민들의 뜻이 모여가지고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정태영이 당선이 되었다. 완전히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난리 한번 부립시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힘 한번 확실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흥 기호 3번 정태흥 국회의원 정태흥 민주주의자 정태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